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20일부터 아주 금년도 최강추위가 전국에 걸쳐서 오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된다고 그래요. 특히 서울의 경우는 체감 온도가 말이죠. 20도 정도까지 오르내린다고 하네요. 실질적인 온도가 한 마이너스 13, 14도까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이 추위 조심을 단단히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드민턴 세계 최강의 안세영 선수가 정말 무패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오늘 엄청 추운데도 불구하고요, 광화문에 전광훈 목사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서 연합 주일 예배를 봤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우리 이제 제야에 있는 보수 국민들이 똘똘 지금 뭉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정치 뉴스 중에 하나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댓글 조작은 용서할 수 없다. 아,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면요, 그 지금 제일 큰 댓글이 뭐겠습니까? 과거에는 드루킹했지만요, 신판 드루킹 중에 하나가 한동훈의 단계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댓글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 글 오래간만에 참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부동산 말이죠. 우리 국민 모두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자,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 이름하여 정책실장, 소속 청와대. 그러면 이게 이 말이요. 이 김용범의 발언 하나하나가 특히 부동산 문제, 지금 말이죠. 지금 내가 이 집값이 잡히지 않아서 이게 문재인도 집값 때문에 정권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한번 그랬잖아요. 나는 집값 잡을 수가 없어. 방법이 없네. 딱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민감한데 느닷없이 그것도 한겨레 신문에 나와서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집값 보유세 좀 올리겠다고. 이게 이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불을 딱 끌려고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하겠어요? 내부적으로 이제 이 카드를 딱 다 정해놓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언론에 이제 한겨레를 통해서 맨 먼저 까본 거예요. 봤더니 지금 이제 우선 당에서부터 열불이 났어요. 열불이 왜? 이번 지방선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유세. 똘똘한 한 채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말이죠. 구간별로 세밀하게 나눠서 대형 보유세를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대통령이 과거에 말이에요. 나는 세금 가지고는 집값을 건들지 않겠어 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공약마저도 공약이 꼭 100% 이행이 된다? 그것도 문제예요.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느닷없이 이제 다른 지금 이제 이 부동산 대책 여러 차례 내놨지만은 아무것도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똘똘한 한 채 가진 사람들, 대형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지, 너희들 당해봐. 보유세를 대폭 인상했다는 거거든요. 보복, 감정적 보복을 보유세를 통해서 한다? 이게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당에서 불 끄기가 바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메인 뉴스는 이 대통령의 이런 댓글 비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보유세 문제.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 거짓말하는 게 정치판에 너무나 많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계몽령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데, 요 거짓말, 정치판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대통령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 대표들을 데려다가 이제 오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얘기가 내가 빨간색만 챙기면 파란색만 챙기면 빨간색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빨간색도 챙기겠다. 이거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고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래서 빨간색을 챙기면 빨간색이 얘기하는 말을 들어주면 챙기는 거지. 그러면 지금 빨간색이 제일 크게 뭐 하는 거예요? 별도의 영수회담을 하자. 이거 아닙니까? 쪼매는 정당들. 그러니까 이제 여권의 대2중대, 3중대들하고 밥 먹는 것은 안 먹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먼저 봐도, 그러면 통합 의지가 나타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빨간색 목소리? 지금 이해웅 같은 이런 인간도 아니죠. 이건 XX죠, XX. 어떻게 이런 인간이 인간입니까? 예. 장관을 앉히려면 인간다운 사람을 갖다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인간도 아닌 걸 갖다가 지금 이제 청문회 하겠다?
제가 처음서부터 그랬잖아요. 이런 인간 아예 청문회 가지 마. 무슨 청문회를 준비해. 제가 우리 국민님의 그렇게 지적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뒤늦게 정신 차렸나 봐요. 청문회 내일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인간을 왜 청문회, 아니, 후보자다워야 청문회죠. 후보자답지도 않은데 청문회 올 자격도 안 되는 인간을 왜 청문회를 하냐고. 국민님 한 박자 늦어요. 한 박자 늦어.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대통령의 발언은 신뢰성이 지금 상당히 떨어진다. 특히 통합이라는 말, 아니 통합 인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이혜원 같은 인간을 갖다가 통합 인사의 대명사로 세워? 야, 이 대통령도 부끄럽지 않은가요? 청와대 참모들 똑바로 얘기해봐. 아니 실세라며, 강훈식 비서실장 실세라며, 실세답게 한마디 좀 해봐. 예, 하필이면 경제학자 우리 보수 우파에 지금 이혜원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보다 100배 만배 실력적으로도, 뭐 인간적으로 이혜원이 XX니까 필요도 빼고 실력적으로만 보더라도 이혜원이보다 100배 만배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런 더러운 인간, 지저분한 인간, 그야말로 뻔뻔한 인간을 앞세워서 통합 인사한다고 외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우파들이 더 열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 대통령의 이 거짓말, 사실이 아닌 말, 이거를 어떻게 우리 국민이 볼 것이냐, 이런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비판을 지금 딱 청와대만 모르는 게 아니냐, 한심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죠. 대통령이니까 이제는, 내가 옛날 당 대표일 때는 민주당만 대표니까 파란색만 대변하면 돼.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국민 전체를 봐야 돼. 그러니까 빨간색 국민도 봐야 돼.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지. 옳은 말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국가 이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 야권에서 비판하는 대목, 정책에 반영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통합을 하려면 이혜원 같은 인간 벌써 잘라냈어야지. 그래, 이혜원이 이제 방송도 듣기 싫다, 유튜브도 방송해봐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청와대가 아주 요지부동이니까 안을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인간을 갖다가 앉는다고 하면서 통합 인사로 하냐 이 말이에요.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다는 것을 딱 청와대만, 그리고 이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이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추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하여튼. 자, 그래서 기상청이 이제 발표했는데 20일부터 올 겨울 내내, 올 겨울 중에서 가장 길고 강한 한파가 찾아온다. 그래서 영하 10도 이하 기온이 이어지고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이하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중부지방하고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1cm 안팎의 눈비가 내리고, 그리고 19일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되고, 대안인 20일 날에는 서울의 경우에 아침 영하 13도, 올겨울 최저 수준, 그리고 20일에는 강풍까지 더해져서 서울하고 파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영하 23도까지 내려가고, 이런 것이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주말인 25일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주 내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최저기온 영하 15도 안팎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서해안에서는 눈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눈. 예. 그리고요, 주중에 전라권하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눈이 많이 쌓이고 강풍으로 인해서 항공기나 또 여객선이 결항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일 전후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추위가 단계적으로 완화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한파가 풀리더라도 당분간은요, 평년보다 훨씬 낮은 기온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동파사고, 그 다음에 이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워낙 춥다고 그래서요, 제가 이거를 맨 모두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요. 요즘은 이제 이 기상, 이 일기예보가 우리의, 이 복지 생활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2주 연속, 금빛 스매시를 날리고 있다. 그래서 30연승. 이야, 대단하죠? 30연승. 6대회 연속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세계 탑에 이미 올라와 있는데요. 예. 자, 그래서 지금 18일 날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 인도 오픈이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세계 2위 왕지를 완파했다고 합니다. 왕지는 지난번 말레이시아에서도 지금 이겼죠. 그래서 왕지는 아주 그냥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대결할 때마다 이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승 상금
예, 지난해에 이어서요, 인도 오픈 2연패를 했기 때문에 안성희가 우승 상금 66,000달러, 9,7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거 기록을 보면 제가 그래서요, 작년 10월 덴마크 오픈서부터 6대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경기 수로는 30전 연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수가 없는 절대 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말이죠, 광화문이 난리가 났는데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집회는요, 어제도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없는데도 어제 수만 명이 이제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연합 예배예요. 연합 예배도 전 목사님이 예배를 안 했지만은 신자들이 사계 차로를 꽉 메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신도들이 모였다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예배가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전광훈 목사의 조속한 석방을 외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달라,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 빠른 시일 내에 영보석으로 석방되게 해주옵소서라고 지금 한 분이 이제 연사가 이렇게 이제 외치고, 신도들은 아멘하고, 또 일부 여성 신도들의 경우에는요, 눈물도 흘렸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 4일 날은 예배에 참석한 80대 남성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말이죠, 이 전광훈 목사님은 지금 옥중서신 제1호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3번 감옥 왔다 갔다 했지만은 전부 무죄로 석방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이면,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이면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자유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취지에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옥중서신을 전광훈 목사님이 어제 이제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해서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아파트 이 가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아파트 가격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느 정도나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거는 중앙일보가 리얼하우스의 자료를 지금 인용해 놨어요. 자, 그래서 2021년도에 7억짜리 아파트가 말이죠, 지금 2025년도 4년 만에 얼마가 됐느냐? 16억 9천만 원. 7억 7천만 원짜리가 16억 9천만 원. 이거 몇 배 오른 거예요? 250% 정도 올랐나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경기도의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좀 덜해요. 4억 8천에서 7억 9,400.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것이죠. 그 다음에 전국으로 따지면 4억짜리가 6억.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의 지금 집값 상준이 똑같이 4억대에서 출발했는데, 지방하고 경기도는 비슷합니다. 비슷. 서울의 경우에는 지방에 거의 3배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2배 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값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김용범이가 말이죠,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소득세 누진제도를 빡빡하게 좀 쪼여 나가겠다. 그래서 같은 엔터라도 20억짜리, 30억짜리, 40억짜리 이렇게 구간을 줘 촘촘히 하겠다. 그래서 지금 6억 원하고 12억, 그 다음에 25억, 50억, 94억으로 이게 이제 그 구간을 좀 더 나눠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부동산,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타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기에 불이 났어요. 이게 가입자가 무려 226만 명인데, 김용범은 지금 어디 사냐?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양도세는 집값만 오를 텐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이런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 지금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놀래가지고 말이죠,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그거 구체적 혐의가 없었어. 진화에 나섰어요. 그러면서 김 실장의 발언은 부동산 공급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다. 본격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선언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유세, 양도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이 자리에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죠. 대변인이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대변인이 말이죠, 그래도 조금 정보를 가져가서 우리 국민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비판, 우려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개인 발언은 아닌 것 같고 여론 반응을 보내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반응도 나오고요.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여서 똘똘한 한치를 키운 측면이 있는데 이제 와서 똘똘한 한치를 타겟팅한다면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커질 것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근거도 필요하다. 예. 자, 이런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로 집값을 낮추려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지 않느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똘똘한 한 채 값이 계속 올라간다 해도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기존 세제를 크게 흔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반론과 불만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도 그거 발언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세금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 세금으로 무리하게 집값 잡는 데 대한 부작용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전부 불을 끄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보유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방안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데 이번에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은 뚜렷하지 않은데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세금만 들리는 규제 일변도만 고집하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 예, 한방 날리고 있네요. 옳은 얘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값, 이거 참 큰일이 났네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의 SNS 글이 이제 파장을 낳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쫄딱 망 거죠. 자, 이재명 이 대통령, 이 글이 바로 이겁니다. 예, 이게,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래서 댓글은 저도 가끔 읽고 국무위원들에게도 전달도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면 주인이 의견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견 댓글 내놔 이거죠. 그런 면에서 가짜뉴스, 댓글이나 공감 조작 같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잼스티스가 이제 올린 글을 이제 첨부글로 올리고 있습니다. 잼스티스는 뭐라고 했느냐? 아마도 말이죠. 요 지금 이제 이 배경은 이 장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각 부처마다 댓글 읽기 시간이 다 있나 봐. 우주항공청은 세금이 아깝다는 댓글 보고 경호님 되게 좋아함. 우리 정부 장관님들 다들 귀여우심. 요 국민 댓글 읽기 업무 보고 아이디어 굿. 예. 요거를 올리면서 이 대통령이 댓글을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고 나서서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말이죠. 이 가장 민감하고 논란이 많은 댓글이 한동훈이 댓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런 지금 대통령의 글을 보고 또 듣고 또 친한계들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지금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을 위시해서 뭐 다 여당이죠. 예, 대표들을 불러서 오찬을 했어요. 오찬 간담회. 이 자리에서 본인은 지금은 이제 전에는 민주당 대표를 했지만 이제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을 위해서만 노력하면 빨간색이 섭섭하지 않겠느냐. 딱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에 국민 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 예,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 통합.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국민 통합 얘기하려면 국민 통합을 내가 잘 챙기기 때문에 빨간색을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빨간색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정책의 비판, 요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면서 행동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열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 칼럼이 되겠는데 강천석 칼럼입니다. 거짓말이 표준말이 된 한국 정치. 자, 그래서 부산 안창호 선생, 그다음에 이승만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의 이제 국정 철학이랄까 이 사고 이런 거를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산 선생이 얘기한 지금 거짓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지금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칼럼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그대로 한번 인용해 드리겠는데요. 부산 안창호의 독립운동은 다른 독립지사와 달랐다. 그의 독립 노선은 거짓과 거짓말을 퇴치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임금 머릿속, 벼슬아치 가슴속, 백성 마음속 거짓과 거짓말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봤다. 거짓과 거짓말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정직을 세워야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다고 했다.
도산의 어록은 거짓과 거짓말에 대한 증오로 가득하다. 아,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원수와는 같은 나라를 이고 살 수 없사 하였으니 내 평생 다시는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말자. 꿈에라도 거짓말을 거든 깊이 뉘우치자. 나라 일은 신성한 일이요, 신성한 일을 한다면서 재물을 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거짓이 협잡을 낳고 협잡이 불신을 낳고 불신이 패망을 낳는다. 아주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창호는 자신의 말대로 살아갔다. 네, 살다 갔다. 청년시절 대동강 강변에서 거짓을 규탄하는 연설로 나라 잃은 백성의 마음을 흔들고 독립운동에 건너가 미국 LA 근교에서는 조선인 거주 마을 공동 화장실을 매일 청소하면서 정적을 전도했다. 사상과 노선 갈등으로 분열된 상하이 임시정부로 건너가신 를 버리고 공을 모시는 대공주의를 역설했으며 일본 경찰에 압송돼 국내에 들어와선 법무후윤적으로 순국하는 날까지 거짓을 몰아내고 정직을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이승만은 그리고요, 다시는 다른 나라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을 부강한 민주공화국을 꿈꿨고, 김구는 물질의 위력이 아닌 높은 문화로 존경을 받는 문화국가 건설의 포부를 지녔다. 그들의 꿈과 포부는 달성됐거나 달성하는 과정에 있다. 통일의 대업은 물거품이 됐지만 되찾은 나라는 한국을 배우겠다고 건너온 유학생으로 붐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창호는 불우한 독립운동가다. 공들였던 거짓과 거짓말을 몰아내는 필생의 사업은 식민지 제약에서 피지 못하고 시들었다. 그러면서 말이죠. 부산이 살아 돌아와 한 해 7천억 달러를 수출하는 수출 대국이자 청년 예술가들이 세계를 무대로 삼고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문화국가가 된 조국 모습을 보면 어떤 심정일까?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렁하다. 안창호가 다시 찾은 조국의 공영은 거짓말이다. 그는 거짓을 나라가 패망한 원인이었다. 정치의 심장 여의도의 표준말도 거짓말이다. 여야 정당 대표는 거짓말로 연설한다. 도사는 나란 일은 신성한 이름으로 재물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가 태어난 시대는 고발을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았다. 여의도는 공천을 파는 암시장이다. 시의원 단가가 1억 원이 넘는다. 곤충에도 해충과 익충이 있다. 여의도엔 의총보다 해충이 더 많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바보 같은 거짓말을 했다. 야당은 그를 다시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어게인파 수중에 있다. 어게인파 수중에 있다 이거예요. 야당은.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여의도 시절 가장 큰 방패가 거짓말이었다. 대통령 피고실의 여러 요직은 대통령 피고 있던 시절 변호사들이다. 여당 국회의원 상당수는 그 출신이다. 벼슬로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것 아니냐. 대통령실은 외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야당 대표 시절과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져야 하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예, 그러나 정직은 여전히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고산이 젊은 시절 먼저 깨우친 사람들은 미처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걸 사명으로 알고 있다. 먼저 깨우친 사람이 요즘 말로 지식인이다. 그랬던 지식과 정직은 서로 담쌓고 사는 세상이 됐다. 삼권 분립은 헌법교과서 안에서 사망했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만 남았고, 그런데도 정권편 이 헌법학자는 꿀먹은 벙어리다. 헌법교과서가 죽으면 헌법선생도 실직이다. 소금이 짝을 찾는 것이다. 소금이 썩는 것이다. 네, 썩은 것이다. 자, 거짓과 거짓말은 상류에서 하류로 떠내려온다. 국민도 거짓과 거짓을 함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수천억 원을 버는 돈벼락을 맞은 김만배 씨를 보라. 도산이 눈낸 돈이었다는 겁니다. 예, 패망의 씨앗으로 비춰질 것이다. 중학생 시절 함석헌 선생이 시골 학교에 강연했다. 다른 내용은 다 까먹었으나 이 구절만은 나왔다. 뭐냐? 민족이 겪은 고난과 고초가 보물이다. 그러면서 숫돌처럼 늘 곁에 두고 마음의 칼날이 휘지 않도록 버려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그 숫돌을 잃어버릴 것이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